네, 안녕하세요. IT조선 막대먹은 산업부의 이진입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 유진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산업부 노동균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광영 기자입니다. 예, 원래 오늘 그 막대먹은 산업부가 그 방송한 지 20회째를 와우. 분명히 저번 주 방송 말미에 제가 뭐 했는데 노 기자가 편집하면서 잘라버렸는데요. 원래 이강현 기자가 뭐 이풍선도 좀 달고 이쁘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네요. 어떻게 된 거예요? 아니 동균이가 노린 거 아니라 광영이가 노린 것 같아요. 우리가 고심한 결과 20회로 고심을 누가 하기에는 했어, 고심. 20회로 뭔가 기념을 하기에는 너무 짧고 이제 30회쯤에 뭔가 저희가 더 기념을 해야 되지. 약속한 거죠, 30회? 나중에 또 이것도 자를지도 모릅니다. 한 번 나오고 자르려고 그랬는데 지금 거의 고정이 됐네. F4가 됐네요. 예.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참 이 며칠 얼마 전에 저희가 다뤘었는데 구글 얘기가 또 나왔어요. 구글 네. 그 운영 체제에서 무작위로 개인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개인 정보가 확보한다. 아니라 개인 정보는 아니고 위치 정보를 가져갔죠. 정확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? 예, 셀 아이디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안드로이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네. 이게 있으면 GPS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자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데 네. 구글에서 이 안드로이드를 개발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가 이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셀 아이디를 자기네 본사가 가져가서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끔. 그걸 왜 가져가는 거예요, 도대체? 내 위치를 왜 알고 이 싶어야지? 기술적인 내용이라서 사실 복잡한데 엄밀히 따지면 이동통신에서 말하는 셀 아이디라는 건 이제 그 하나의 기지국이 그 저희가 그 휴대폰으로 통신을 하는 네. 하나의 기지국이 커버하는 영역을 말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는 어떤 지역을 그 셀이라고 하는 게 세포를 말하는 거잖아요. 그 우리가 어릴 때 저기 학교에서 현미경으로 이렇게 세포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육각형 모양이거든요. 통신사 기지국도 셀이라고 네네. 그러나요?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셀룰로폰이라고 휴대폰을 하는 건데 그 셀을 이렇게 쫙 늘어뜨려서 마치 벌집 모양처럼 전 세계를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누가 어느 지역에서 그렇죠. 누가 폰 얼마나 그 쓰는지 하나하나의 그런 셀에 대한 정보가 바로 셀 아이디라는 거고 구글이 그걸 무단으로 계속 수집을 했다라는 거죠. 야, 그거 우리 몰랐잖아요. 삼성, LG 이렇게 대형 그 휴대폰 제조사도 몰랐을까요? 아마도 몰랐던 것 같아요. 몰랐을 것 같은데요. 네, 왜냐하면 구글이 이거를 누구한테도 언지를 하지 않고 네. 불법적으로 그렇죠. 가져간 거거든요. 조용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올해 초부터 갑자기 그렇게 된 거기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LG 삼성도 모르고 있었는데 뭐 야, 진짜 이거 전 세계 심각한 모든 문제다. 통신사와 아무도 휴대폰을 몰랐어요. 그건 아무도 몰랐죠. LG 그래서 삼성만 모르는 게 제가 먼저 이제 저번에 이제 아이폰 가격이 올린 주범이라고 이제 제가 지분을 좀 이렇게 비난을 했었는데 그때를 좀 사과드리고 싶고 계속 수집당했을 거 아니에요. 본인은. 우리나라 지금 10명 중 8명이 안드로이드 폰을 쓴다는데 네. 그거를 어떻게 또 위치 추적 안 당한 아이폰을 선택한 이 성견지명에 오히려 존경을 표현합니다. 아니 그게 아니라 저 폰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? 아예 저 폰을 바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네. 근데 그 좀 걱정은 되네요. 이거 폰을 바꿔도 되는 그러니까 건지. 지금 저만 지금 위치 추적을 다 하고 있습니다. 올해 말까지만 하고 이제 안 한다고 네, 하긴 물론 했는데.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수집하지 않겠다라고 구글이 공식적으로 변명을 하긴 했는데 네. 그걸 모르는 거죠. 또 어떻게 되는 건지. 근데 솔직히 이게 미국 기업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불법적으로 이렇게 수집을 했고 이게 아마 타겟 광고나 이런 좀 타겟화된 어떤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. 분명히. 그렇죠. 밝히진 않았는데. 구글은 사실 이 논란이 나오자마자 사실은 우리 그 뭐 메시지 푸싱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 절대 뭐 그런 뭐 네네. 용도로 수집하지 않았다라고 변명했으나 사실 그럴 리가 없다는 게 거의 뭐 업계에서는 의심하고 그렇죠. 있는 내용이고 구글이 그 지난 3분기에만 전 세계적으로 광고 매출이 뭐 24조 원을 넘었거든요. 네. 엄청나네요. 네, 그러니까 구글이 사실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풀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뭐 애플처럼 그렇게 뭐 휴대폰 판매한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높은 수익을 가져가는 건 아닌데 뭐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 매출을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는 결국 그런 광고나 뭐 그런 쪽으로 매출을 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 정보를 뭐 어디에 썼는지는 저희는 뭐, 당연히 그쪽으로 비결이 되는 거죠. 뭐 어찌됐건 뭐 플레이스토어 스토어에서 돈 많이 벌잖아요. 아니, 근데 이게 그렇죠.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냥 가져가서 썼다. 그리고 사용자한테 동의를 받지 않았다. 이게 지금 문제가 결국 아니라 문제죠. 그게 그게 거기서 중요한 끝나는 게 게 아니고. 아니라 그 더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.
그러니까 이게 사실 비식별 정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저는 이제 생각하기에 비식별 정보를 많이 취합을 하다 보면 이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가 유진상이라는 사람은 아닐 수 있지만 그렇죠. 이 이 정보를 취합하다 보면 A라는 사람은 이거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있게 되는 그리고 거죠.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폰 네. 이 셀 아이디에 있는 정보를 가져가는 게 이제 폰에 있는 그 폰 고유 넘버를 가져가는 건데 그럼 그 폰 넘버가 유진상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. 그럼 결국은 매치가 가능한 거거든요. 그렇죠. 개인정보법 위반이네요. 그렇죠. 이게 그 정확하게는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네. 여기서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위치 정보를 수집할 와.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. 야, 5년 이하의 징역을 살게 해야겠네. 구글을 데려다가. 그 뭐 한 분기 광고 매출이 24조 원이 넘는 기업이 뭐 5천만 원 벌금이 뭐 무섭겠습니까? 벌금 받지 말고 이거 징역 살아야 될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정보가 그냥 그 수집이 되지 않고 개인이 쓴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편한 기능인데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구글맵 기능에는 이제 날짜별로 이제 본인 이동 경로를 전부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. 무시무시한 거예요. 며칠 날 사실은. 뭘 했고 어디를 갔고 네, 이런 그렇죠. 거를 모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구글이 어떤 식으로 정보를 활용하에 따라서 진짜로 누구나 이제 트루먼 쇼의 주인공이 될 수 그렇죠. 있는 그 거고. 배경의 진위가 궁금한 거 저희들이 의심을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게 셀 아이디 자체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정보는 아니거든요. 누구나 네. 어떻게 생각하면 수집할 수 있는 정보고 그 자체는 별로 중요한 그 숫자 몇 자리에 불과해요. 그런데 그걸 구글이 어떻게 재조합하고 하느냐에 따라서는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직장은 어디고 출퇴근 경로가 어떻게 되고 네. 최근에 뭐 해외에는 나갔다 온 적이 있는지 갔다면 어느 나라를 갔는지 뭐 이런 걸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소위 말하는 빅브라더가 탄생한다라는 그런 위험이 존재하는 거죠. 이 정도 되면 우리나라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. 지금 그래서 오늘 방금 전에 이제 방통위에서 방통위에서, 네. 이제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는데요. 네. 이제 구글 코리아 관계자를 불러서 사실관계 확인을 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조치를 좀 취하겠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. 근데 이게 그- 재발 방지만 문제는 네.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근데 이게 미국이 어차피 구글이 본사를 미국에 두고 있어서 막 이렇게 우리나라가 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 법이 구글에 미칠 수가 없을 확률이 높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조사에. 그리고 이미 예전 2010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이거는 뭐 구글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우리나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을 못 찾고 그냥 아니요, 그 당시에 구글이 있는 미국으로 날아가서 압수수색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. 그때는 예, 2010년에 구글 스트리트 뷰 당시에 뭐 와이파이 정보 수집한 것 때문에 네. 국내에서 이제 제재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쪽에서 그 구글 본사 쪽에서 원활하게 협조해주지 않았고 이게 유야무야 될 뻔했었는데 네. 이게 2012년이었나요? 2014년에야 이제 뒤늦게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문제가 관련해서 발생했고. 구글이 문제가 발생하고 네. 과징금을 부과받고 하니까 다시 재조사를 방통위에서 해서 그 당시에 2억 1천만 원 가량의 과징금을 결국 부과를 하는데 성공한 거죠. 그나마. 이번에도 그래서 방통위가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유럽하고 미국, 일본 쪽하고 협조를 해서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게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구글한테 어떤 압력을 넣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. 아까 광영 기자 얘기했듯이. 그러니까 세금도 못 받아내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요. 아니 못 받는 게 아니라 적게 받는 거죠. 면밀히 말하면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죠. 아까 사실 얼마 내는지도 모르니까. 아까 뭐 2014년 얘기하면서 다른 나라 사례도 말씀드렸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EU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EU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는 어떤 글로벌 기업이 뭐 그런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위반 사항이 나오면 그 해당 기업의 연 매출의 4% 또는 2천만 유로의 벌금을 그 둘 중에서 더 많은 금액을 산정해서 2천만 유로면 얼마예요? 269억입니다. 270억 정도 되는 금액. 둘이 입 맞췄는데. 우리나라도 그렇게 좀 강력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조금 뭐 압박이 있을 통상 압박이라든지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. 통상 압박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? 잘못하고 있는데 이유는 그 집단으로 하는데. 아니 근데 꼭 그러니까 구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유독 기업한테 벌금이나 과징금을 매길 때 너무 약하게 매겨요. 이통사는 되게 세게 매기는데. 이 통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센 건 아닌 것 같은데. 그 왜냐면 불법 과징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하면 엄청 때려요.
근데 근데 그렇게 해서 겁 먹었으면 안 하죠. 근데 겁을 안 먹을 만큼만 때리니까 그런 거 아니야. 사실 그래서 정부편을 들구나 갑자기. 아니, 사실 뭐 이쪽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. 국내에서도 뭐 그런 보안 사고 같은 게 터졌을 때도 보면 사실 늘 소방방위 처벌에 네, 너무 불과하다. 소방방위 아니냐, 그래서 이런 계속 생각이 재발이 들고.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서 네. 사실 뭐 법적으로 조금 강화되고 있는 추세긴 해요. 뭐 징벌적 이런 손해배상 아니, 청구 근데 같은 너무 것도. 약해요. 네, 그래도 그럼에도 이미- 불구하고 아직 이미 약하죠. 우리 너무 정보는 약해. 내 개인 정보는 네. 내 게 아니에요. 우리 모두의 것이지. 근데 강하게 한다고 또 이렇게 했다가 아까 말씀대로 이제 구글은 제대로 처벌을 못하고 국내 기업을 오히려 더 조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. 전문 용어로 네. 조진다는 얘기. 그런 표현 말고 좀 완화시켜 주세요. 역차별을 차별을 당할 수 하네. 있다. 뭐 그러니까 그런 이게 거죠. 네이버가 구글이 예전에 얼마 전에 이렇게 갈등이 있었잖아요. 이게 네이버가 마냥 좋아할 만한 상황은 또 아니라고 보는 게 분명히 그 칼날이 또 네이버에도 어디든 또 국내 기업이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지금 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도 네. 이 위치 정보를 받고는 있어요. 네. 근데 거기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동의를 얻거든요. 그렇죠. 물론 동의를 안 하면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. 네, 어떻게든 동의를 받아요. 그러니까 합법적인 거죠. 그냥 뭐 2천만 유 그 뭐죠? 과징금이 너무 약하다. 이건 사실은 좀 고민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. 아니, 애플이 또 그랬으면 또 애플한테도 마찬가지로 구글한테 하는 것처럼 또 손방망이 처벌처럼 이렇게 접근할 거야. 아니 뭐 근데 마찬가지죠. 아직 애플도 안 걸렸다 뿐이지 모르는 거죠. 그건 네. 모르는 거예요.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저는 다시 또 생각을 해야 돼. 이게 OS를 공짜로 푼 이유가 있었던 것 같네요. 이렇게 따지고 보면. 어떻게 보면 구글의 큰 그림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빅픽처. 건데. 아니 네. 근데 구글은 원래 돈비 이불이라 그래서 네. 사악해지지 말자라고 그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진짜 사악. 네, 하는 짓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심지어 같아요. 2015년에 이제 구글이 알파벳이라는 지주회사 체제로 가면서 네. 알파벳의 슬로건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do the right thing이에요. 옳은 일을 하자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이게 옳은 일인 전혀 그 슬로건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. 그냥 안드로이드라는 생태계를 잘 만들었으면 유지 보수 관리도 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.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실은. 아니 있을 수는 있어요. 그런 일이 현실로 벌어졌습니다. 현실로 벌어졌어요. 이미 있었고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 피해를 입었다고 추정되는 소비자들도 사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아요? 이게 집단 소송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삼성, LG도 마찬가지고.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지금까지 너무 국내 소비자들이 사실 해외 소비자들이 굉장히 이런 집단 소송이나 이런 게 좀 소극적이기 때문에 네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정보가 추적당했다 이런 거 굉장히 큰 사건인데 이번에는 좀 제대로 그런 케이스가 한번 생겨서 구글이 한번 정신 차리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. 근데 2014년에도 사실 한 시민단체가 구글한테 개인정보 뭐 이렇게 뭐 제3자한테 제공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의혹 제기를 하면서 정보를 공개하라라는 압박을 넣었는데 네. 당시에도 구글은 뭐 아니 뭐 우리는 미국 기업이고 국내법 적용 안 받으니까 상관없다 약간 이런 식의 제스처를 보였거든요. 뭐 지금도 사실 뭐 상황은 별반 아니 다르지 근데 않다고 생각해요. 우리나라가 보면 정말 외국 기업이 사업하기 기업하기 좋은 나라. 정말 좋아요. 왜냐하면 네. 텀블러 사건도 그렇잖아요. 그렇죠. 방통위에서 이게 좀 유해한 음란물이 워낙 많다 많다라는 보니까 걸. 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우리 미국 기업인데 이러면서 빠져나갔잖아요. 맞아요. 서버도 해외에 있고 음. 한국은 그냥 서비스 니네가 알아서 쓰는 거지 뭐 일단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. 그렇죠. 근데 참 웃겨요. 이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묘한 게 여튼 이 구글 자기 나라에 있는 자국 기업이고 하면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대해서 좀 처벌하고 해야 되는데 그 움직임이 아직 미국 쪽으로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그 중국 기업이 하웨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정보 스마트폰의 정보를 중국으로 가져간다라고 해서 통신 장비나 이런 거 미국에서 못 쓰게 하고 그렇죠. 한국에서도 네. 사실 그것도 논란이 되게 많았잖아요. 근데 그렇게 중국 기업을 나무랄 문제가 아니었던 거네요. 그렇죠. 지금 여기는 네. 더 전 세계적으로 해먹었으니까. 근데 원래 스케일이 다 아주- 내로남불이에요. 이 묘한 일입니다. 근데 뭐 오늘 이광현 기자 말을 좀 많이 하네. 어때요? 준비를 많이 했나 보네요. 뭐 그때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뭐 항상 아니 그렇고. 보니까 어제부터 공부를 했어 밤에. 아유, 20회까지 열심히 이 IT 조선의 막대 먹은 산업부가 달려왔고요. 앞으로도 한 두세 번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기왕이 이렇게 된 거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그 독자분들을 영상으로 만나면서 좋은 주제 있으면 계속해서 좀 발굴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오늘의 IT 조선 막대 먹은 산업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